안녕하세요. 오늘은 떨어지지 않는 서울의 집값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6월 27일 대출 규제가 생긴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집값에 대한 많은 예측이 있었는데요. 약 2달간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6.27 대책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이죠. 주담대 한도가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6억 원이 최대 한도인데요. 자산은 적으나 소득이 높았던 부류의 사람들이 피해를 좀 볼 것 같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LTV 비율도 줄었습니다. 80%에서 70%로 줄었는데요. 해당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의 사람들에겐 치명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면 LTV 80%의 경우 1억 2천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부대 비용 제외하고 단순 집값만 계산해서 예시를 드는 중입니다. 그러나 LTV가 지금처럼 줄어들면 1억 8천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1억 2천이 있어도 됐는데 이제는 1억 8천 정도는 있어야 6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생돈 6천만 원을 더 만들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은 사회 초년생들에겐 내 집 마련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대출 대책 및 전세 대출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대출 껴서 집 사지 말고 전세 살면서 다른 집 세 주거나 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결국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화하여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집값이 잡혔을까요? 2025년 7월 7일부터 2025년 9월 8일까지의 집계량을 바탕으로 분석한 표입니다. 놀랍게도 서울의 모든 구역이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동이 없거나 하락한 구는 없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아본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전국 집계량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락했습니다. 지방 쪽에서는 세종, 울산, 전북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래량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매매 거래량 관련 그래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매매 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개형만 보더라도 표시해드린 이곳이죠. 2025년 7월부터는 확연히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개형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약하자면 6.27 대책 이후 거래량은 감소하였으나 서울 매매가는 여전히 상승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부터 4가지 이유로 이 현상의 원인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고 입지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극대화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실거주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래표는 서울,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아파트들의 최고가 순위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아파트 가격들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물론 대형 평수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더 가격이 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격들이 크게 놀랍지 않은 분들도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꿈도 못 꾸는 가격이라고 느껴질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광진구에서 하위권에 속한 정도의 집을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이 영향을 조금 덜 받을까요? 그 위에 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을 매매하는 분들은 6억 제한이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동구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0억씩 넘는 아파트 단지가 10개는 넘어가니까요. 이러한 현금 부자들이 있기에 현 대출 정책이 크게 작용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추론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현금이 부족한 일반 서민들의 주택 매매가 어려워지게 된 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량 역시 서울 기준으로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수요량에 비해서 입주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3분의 1씩 줄어들어 버립니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 아파트 공급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발표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대해 볼 만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급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니 당연히 수요층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결국 이는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불안 심리 역시 한몫합니다. 먼저 규제가 발표되고 무언가 통제되는 느낌이 들면 불안감이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의 심리상 걱정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통제가 되기 전에 사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걸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의 심리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매수 심리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불안감에 휩싸여 투자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포모로 인한 급매는 합리적인 투자를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수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직주 근접, 교통 등은 주택 구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럼 어디가 가장 좋은 땅일까요? 당연히 강남입니다. 직장이 몰려있고 여기저기로 가기 쉬운 교통의 요지인 강남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용산, 서초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일 것입니다. 즉, 이러한 기본 수요가 있는 곳일수록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강해지고 물건들의 희소성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당연히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규제가 생겨도 기본적인 필요성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을 완벽히 잡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대출 규제로 인해 집값을 쉽사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아파트를 매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매물을 찾고 매수를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생겼으니 무작정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영상 시청 이후에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시고 이후에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며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한 번의 투자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나 첫 단추를 잘못 채우게 되면 꽤 많이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